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머크의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3상 신청이 또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자, 올해 4개 신약 후보 물질 임상 돌입한다고 이제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서정 회장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도 있었고요. 차트상으로는 일봉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의 하락 전환이 되면서 주가는 2% 전일 대비해서 하락하면서 18만 7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오후에 나왔던 이제 공시입니다. 셀트리온 쪽에 가시면 3시 넘어서 이 키트루다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CTP51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공시를 바로 살펴보면 한국 임상 3상 시험 계획 신청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 쪽에서 임상 3상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보통 이제 임상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10% 수준. 전체 보통은 이제 한 10,000개 정도 후보 물질이면 여기에서 이제 전임상이나 임상을 통해서 최종 상업화 과정까지 가는데 10,000개 중에서 1개 정도 이 정도 수준인데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는 높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임상도 1상, 3상 정도만 하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임상 시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폐암 쪽에서 항암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게 폐암 시장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 이건 이제 크기를 가지고 작은 쪽은 이제 소세포 폐암이고 이거보다 이제 큰 거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인데 비소세포 폐암이 이제 훨씬 더 많습니다. 한 80% 이상 정도. 여기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백금하고 이 페메트렉시드 항요법 여기 이제 병용하는 CTP51 관련해서 키트루다와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 중에서 이제 3상 시험입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 단계는 글로벌 3상 시험 단계에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한국 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1월 15일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대상은 606명.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간은 2년이고요. 임상 기간은 2년이고 이중 눈가림이면 어떤 쪽이 이제 키트루다가 들어가는지 어떤 쪽이 이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가는지 환자나 의료진들이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정도 랜덤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공시가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그 관련되는 기사도 이제 오후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메인 트랙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발표도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기사가 이제 오전장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14일 현지 시간이니까 이제 15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이겠죠. 그래서 차세대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해 작년 말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발표가 나왔던 거 포함해 가지고 전체 한 4개 정도 신약 후보 물질이 순차적으로 임상에 이제 사람에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임상이잖아요. 여기 이제 돌입할 예정으로 매년 이전 새로운 어떤 신약 프로젝트가 2030년 장기적으로 이제 신약 비중 자체가 40%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선두 후보 물질은 임상부터 지금 남다른 개발 속력과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글로벌 신약 기업 도약 관련되는 부분을 실현할 목표로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거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에 총 11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이미 작년도에 달성을 했고요. 항체 바이오 의약품의 강자가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신약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죠. 작년 11월 달에 월드 ADC 쪽에서
CTP70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방광암 치료제 CTP71. 그래서 ADC 쪽에서도 이제 바이오 베타 관련되는 부분으로 ADC 쪽은 이제 항체 치료제를 기본적인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페이로드에 그 의약품들을 달아서 이제 링크해서 이제 가는 어떤 부분이니까 항체 치료제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셀트리온의 이 나스닥 상장 시점 관련되는 부분들 작년도에도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2027년으로 이제 2년 뒤로 제시를 또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 3, 4분기면 국내 증시가 저점을 극복한 뒤에 M&A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지분 확보라든지 M&A가 성장의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주사를 통해서 4분기 대규모 M&A를 한 뒤에 상장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M&A 관련되는 부분들도 작년도에 이제 뭐 복귀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났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의 이제 구체화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성장을 위한 어떤 M&A도 이제 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MO 관련되는 사업의 자회사 셀트리온 이 바이오 솔루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2031년도에 매출 3조를 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 그러니까 성장 동력원이 기존의 캐시카울인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CDMO,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 이런 쪽으로 이제 성과가 나와서 기업 가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컨텀 점프를 셀트리온이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5063주 정도 거래되었고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197만 주 이번 주 월요일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보다 상한이 2배 이상 많은 흐름입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1월 달에 들어서는 1월 초에 첫 번째 거래일에 이제 그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일주일 넘게 21이평 선에서 이제 시장하고는 별개로 그냥 좀 플랫형으로 일주일 넘게 지지하다가 오늘은 21평을 그 하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는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2%입니다만 몸통 중심의 흐름들을 좀 만들었다는 게 다시 또 한번 아쉬움이죠. 항상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면 박스권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항상 그 부분에서 이번에도 다시 좀 단기적입니다만 거래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밑단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프로그램 쪽 매도가 4일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수급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공매도 창구인 신한, 메릴린치를 중심으로 매도가 났다는 부분들이고요.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18만 5천 원, 그러니까 18만 5천 원이 어느 정도 좀 잡히면서 19만 원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좀 저항으로 바뀌면서 18만 원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고, 결국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이 좀 약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달 말에 있는 FOMC 관련해서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고 있죠. 작년도 이제 점도표를 보면 올해 한 2번 정도, 기존에 4번에서 이 부분도 줄었고, 최근에는 이제 CME 패드와치의 어떤 기준을 보게 되면 4월 달이 아니라 6월 달 정도, 연말까지 해서 좀 작아지면 한 번, 2번 정도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지연되고 축소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성장주는 또 금리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플랫형 흐름을 가는데 또 영향을 또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는 빨리 이제 다시 18만원 중반 이후로 돌릴 수 있는 양봉을 목요일 금요일 날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걸 또 살펴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같이 연동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는 여전히 지금
한 3주 넘게 제한적인 어떤 거래량 속에서 플랫형으로 좁은 어떤 흐름으로 지금 볼린저 밴드도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 3년간의 박스권을 올해는 좀 벗어날 수 있는 흐름까지 갔다가 결국 그 위에서는 좀 더 올리지 못하고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좁아 있습니다만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21일평과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으로 올려놓는 양봉의 어떤 출현을 기대하시면서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